조선 궁중비사. 정말 임광재는 현숙공주를 죽이려고 했는가? 조선 제8대 예종은 세조의 둘째 아들로 형 의경세자가 병으로 죽는 바람에 왕이 되었지만 예종도 채위 13개월 만인 20살의 한창 나이에 원인 모를 병으로 숨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성종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예종이 죽은 뒤 예종의 양자로 입적되어 임금이 된 것인데 원래는 예종과 안순왕후 사이에 적자 제한대군이 왕위에 올라야 했지만 당시 4살 배기 아기라 대왕 대비 윤씨가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세조가 단종을 몰아낸 막장 이후에 시대라서 가능한 일이었는데 무튼 제한대군이 있으면 언제든지 성종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어 성종의 왕좌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종은 이내 대비 즉 안순왕후를 극진히 모시고 제한대군을 세심히 챙겼는데 안순왕후와 제한대군도 정치적 입김을 행사하지 않으며 성종을 따랐고 왕위를 노리지 않아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종이 사랑을 듬뿍 베푼 인물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종의 하나뿐인 딸 제한대군의 누이 현숙공주로 성종은 현숙공주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지나쳤는지 성종은 현숙공주에게 불행의 씨앗을 물어다 주는데 씨앗은 현숙공주의 남편 풍천의 임광재로 그는 할아버지는 찬성 임원준이고 아버지는 임사홍입니다. 임원준은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른 인사였고 아버지 임사홍은 간사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연산군대의 갑자사화에 불을 지피기도 한 인물입니다. 같은 시대 임광재의 동생 풍원의 임숭재는 대놓고 간신으로 활약을 하기도 하는데 임원준과 임사홍 둘 다 학문이 뛰어나 임사홍은 세조에게 경서를 가르친 경력까지 있었습니다. 임원준은 세종 때 총애를 받았는데 10세 때의 세종이 조조의 아들 조비는 7걸음을 떼어놓기도 전에 시를 지었는데 너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즉석에서 시를 지어 놀라게 했다는 인물입니다. 세종은 임원준의 시를 읽고 감탄했다는데 임원준은 문장으로 이름이 났고 풍수, 의학, 복서 방술까지 능통했으나 과거 시험에 부정을 저지르고 안평대군의 집에서 도둑질까지 해서 탄핵을 받기도 한 인물입니다. 무예가 있어 도총관으로 재직했으나 1493년 왕이 동친이나 공신에게 내린 관노비인 구사의 역할을 받아들인 것을 비판한 정성근을 무고했다는 이유로 도총관에서 면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대의 피를 물려받았는지 임광재도 학문이 뛰어나 성종은 총애했고 현숙공주의 남편으로 점찍었는데 대신들은 대대로 부정을 저질러 온 집안의 아들을 왜 공주의 남편으로 삼느냐며 성종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성종은 아비가 부정하다고 아들도 반드시 부정한 법은 없다며 밀어붙였는데 성종의 잘못된 판단이 가져온 불행은 온전히 현숙공주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숙공주와 혼례를 올린 뒤 임광재는 본색을 드러냈는데 기생과 연문을 뿌리고 여종을 강간하는 등 입에 담지 못할 비행을 일삼았습니다. 임광재는 아내 현숙공주를 모시고 사는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풀었는지 모르는데 공주들은 혼례를 올리면 궁을 떠나 남편과 살았지만 당연히 보통 안악들처럼 시집살이에 얽매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시부모가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만 많은 공주들은 아내와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는데 예종과 안순왕후의 딸인 현숙공주는 투기로 조선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임광재의 부인이 되었는데도 유모와 보모, 노비들을 거느렸으며 공주가 거처하는 내당은 제2의 궁궐로 신랑인 임광재도 함부로 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숙공주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임광재가 진천의 양가녀인 종금을 양첩으로 얻은 것으로 양첩이란 양인 신분의 첩을 일컫는 것입니다. 천민 신분의 첩인 천첩과 달리 양첩에게는 본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본부인에게 남편의 양첩은 더욱 못마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마의 경우는 아내인 공주가 죽어도 법적으로 본부인을 다시 들 수 없었지만 임광재는 법을 우습게 여기는 인간이었고 양첩을 둔 것 자체가 이미 법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마침내 현숙공주는 폭발했는데 남편이 자신을 죽이고 새로 본부인을 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궁으로 달려가 어머니 이내대비에게 그 사실을 고했고 이 사실이 성종에게 전해지자 분노한 성종은 임광재를 추궁했습니다. 성종의 영을 받은 사원부가 임광재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조사가 계속되면서 임광재가 조부 임원준의 위세와 공주의 부마라는 권세를 등에 업고 일삼은 난행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임광재는 장원서 제조가 되자 장원서 별좌 한우창의 여동 중에 미인인 가섭이란
여인을 사통하려고 회유와 협박을 했지만 가섭이 완강히 거절하자 종 두 사람이 어깨를 누르게 한 뒤에 입을 틀어막고 강간을 했습니다. 또 하루는 술에 취해 인가에 들어가 안주인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킨 뒤에 강제로 사통하려 했는데 여자가 완강하게 저항해 발로 판자를 차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몽둥이 찜질이 두려웠던 임광재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성종은 임광재를 경상도 울진으로 유배 보냈는데 이로써 현숙 공주의 가슴 속 불은 꺼졌지만 깨진 결혼 생활의 행복은 다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1494년 명홍치 7년 청옥과 귀금의 공사를 승정원에 내리다. 풍천이 임광재의 비 청옥과 귀금의 공사를 승정원에 내렸다. 귀금의 공초에 이르기를 지난 5월 초 10일 사이에 반중비 부거지가 그 방으로부터 나와 나를 부르고 이르기를 너는 내 말을 듣되 여주에게는 고하지 말라 하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 주공께서 양첩을 취하시려 하므로 부도치와 이계동, 구사인 내근내 숙지 등이 홍저사 한 필, 초록저사 한 필, 백초 한 필을 함에 담아 벌써 납폐하였다. 너는 여주에게 정성껏 다하여야 하나 여주가 없으면 너를 살리고 죽임은 실제로 주공에게 달려있으니 끝내 고하여 마지 못할 것이다. 이제 당양위께서도 또한 축첩하였으니 만약 너의 여주가 없다면 우리 주공께서 어찌 당양위와 다름이 있겠느냐. 반드시 양첩으로 대신할 것이다. 듣건대 양첩은 젊고 아름답다고 하더라고 하기에 제가 저 산은 어떻게 얻었는가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소비가 유흥과 의논해서 면포로 무역하여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였고 한편 성종이 양첩 사건을 해결하던 중 공주를 독살하려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현숙 공주의 유모 대의와 그녀의 아들 이근수, 고모 소비 등이 공모해 밥에 비상을 넣어 현숙 공주를 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을 타기로 했던 사람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는데 현숙 공주의 여종이 이내 대비에게 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난 것으로 전대미문의 사건에 궁궐은 발칵 뒤집어졌고 성종의 속도 뒤집어졌습니다. 양첩 사건보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으로 범죄를 공모한 주인공들이 의금부에 끌려오지만 그들은 죄를 부인했고 고문이 가해졌지만 10여 명이 죽어나갔어도 범행을 자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모대의도 끝내 고문의 고통에 숨을 거두었고 주모자로 지목된 대의가 죽자 사건은 안개 속에 묻혀버렸는데 성종은 양첩 사건과 공주 독살 미수 사건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임광재가 양첩을 본부인으로 들이기 위해 공주를 죽이려 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임광재에게 양첩을 소개해준 인물이 유모 대의로 대의는 평소 현숙 공주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임광재의 양첩이 밝혀지며 양첩 사건은 해결되었으나 공주 독살 미수 사건의 실마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결국 성종은 이 사건을 흐지부지 종결지었습니다.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1494년 명홍치 7년 공주 살해를 도모한 풍천이 공주의 유모 대의를 법으로 중히 조치하라 하다. 현숙 공주의 비 청옥이 왕대비에게 아뢰기를 공주의 유모 대의와 보모 소비와 비부거지 옥매와 노도치 유모의 아들 이근수가 공주를 독살하려고 도모하였다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영의정 이극배 우승지 권경우에게 명하여 대간과 기런과 더불어 의금부 당상과 함께 그를 잡치하도록 하고 전교하기를 풍천이 공주의 유모 대의가 공주를 살해하려고 도모하여 몰래 신복의 사람들과 비상을 잘게 부수어 공주의 밥에다 타서 해치려고 하였는데 그 사람이 차마 타서 올리지 못하자 대의가 그가 오래 끄는 것을 책망했는데 대비가 듣고서 국문하도록 하였다. 부거지 청옥 이근수 등은 거의 그 실정을 실토하였으나 간혹 고문 고략을 당하는 자가 있으며 대의와 부거지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이다. 비로소 주인을 살해하려고 도모한 것도 참아하지 못할 바인데 더구나 유모로서 기른 자이겠는가. 이런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만약 죽으면 그와 같이 모의한 자의 실정을 알기 어려우니 형신을 갑자기 행하지 말도록 하라. 대저 옥사는 늦추면 조작하거나 꾸며서 대답하니 서둘러 분명하게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내가 법으로 중하게 조치하겠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집안에서 나온 초사는 모두 어리석은 동비가 공술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추국하였으며
서로 끌어들여 옥에 갇힌 자가 50여 명이나 되었으니 사정은 비록 의심스럽지만 이극배 등이 임금의 엄한 책무를 받고 감히 허물이 없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형신한 자가 40여인이며 목숨을 잃은 자가 10여인이므로 당시의 의논이 그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유모대의와 그 무리들이 임광재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주를 죽이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갈무리한 것인데, 눈여겨볼 점은 공주 독살 사건을 퍼뜨린 사람이 현숙 공주의 여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종은 현숙 공주의 명을 받아 이내 대비에게 이 사건을 전했는데, 성종실록에는 현숙 공주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대비에게 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숙 공주는 투기하고 사나워 임광재를 공경하지 않고 원망하였다. 그래서 부모와 유모가 직언한 걸 되려 원망하여 이와 같은 자작극을 벌였다. 그리하여 억울하게 죽은 자가 7명에서 8명이나 되니 그 참혹감을 차마 말할 수가 없다. 게다가 조정 대신들은 남편을 공경하지 않고 임광재가 귀양을 갈 때 나가보지 않은 현숙 공주를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는데, 사관은 성종과 정반대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본 것입니다. 양첩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자 속상한 현숙 공주가 남편을 해하려고 독살 사건을 꾸며냈을 수도 있는데, 현숙 공주는 평생 슬아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임광재보다 8년 정도 오래 살다 연산군 8년에 사망했는데, 1962년 이부작 영화 연산군 N폭군 연산에서는 배우 전영주가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정말 임광재는 현숙 공주를 죽이려고 했는가였습니다.